자, 안녕하세요. RxK 구문 분석 400제 문법 문장 성분 기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오늘 동사의 시제 기본, 현재, 미래, 과거 시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우리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제가 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동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비동사, 그 다음 2번에 일반 동사 보이시죠? 3번에 조동사. 자, 동사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am, are, is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있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사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1인칭이라고 부르는 1인칭 I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면요. I am blah blah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2인칭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라 당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아마 you가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you are blah blah. 자, 우리 3인칭 같은 경우는 가장 범위가 넓은 인칭입니다. 나, 너 제외한 이 세계의 모든 물건 이름들은 3인칭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인칭은 he, she, it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비동사를 is blah blah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동사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무엇이냐? 비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이 상태 동사 알아두세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거는 해석 자체가 뭐뭐이다, 뭐뭐 있다. 자, 그다음 좀 어려운 구문 같은 경우는 존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하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뭐뭐이다, 뭐뭐 있다, 존재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동사의 상태, 비동사는 어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상태 동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동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비동사는 동사 종류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친숙한 동사일 거고요. 자, 우리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언급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만만한 거는 뭐 come, 오고 갈 때 go, come 이런 동사들도 일반 동사의 종류고요. 자, 그다음에 뭐 fix, wash 이런 동사도 일반 동사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는 어떤 동사를 말하는 거냐면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주어의 자, 보세요. 주어의 동작이나 자, 제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동사는 우리가 일반 동사는요. 아주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칭 주어인 경우 1인칭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I, 나에 해당되는 것이 1인칭 주어입니다. 1인칭 주어가 쓰이는 경우는 그냥 동사의 원형을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인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질은 이 부분이 시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3인칭. 자, 제가 3인칭 단수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단수는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3인칭 단수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의 끝에 s나 es를 붙이게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i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예를 들어 he, she, it 이런 경우라면은 goes, comes, washes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예문을 들었으니까 goes, comes,
washes. 자,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게 인칭 수일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수일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다면은 다행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조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만만한 거 뭐야? can, 그리고 do, will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해요. 자,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역할 자체가 동사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동사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거지 동사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동사 다른 동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I study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I can study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는 공부할 수 있다. 그냥 I study 하면 난 공부한다죠. I can study 하면은 study라고 하는 동사의 뉘앙스를 뭔가 좀 색깔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거. 무조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빨간색 써놓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자, 이런 법칙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자, 비동사는 따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일반 동사도 따로 쓰일 수 있고요. 조동사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하지만 혼자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보조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물론 많이 공부한 친구는 이 수업 들으면서 하품이 나올 거예요. 반면에 또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수업이에요.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유닛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할 때 동사의 시제를 좀 생각하면서 구문 분석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 말은 많이 들었죠. 동사의 시제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는요 현재, 과거, 미래만 있고요. 영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는 또 다른 시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애를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제의 어떤 체계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시제가 무엇이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시제는 말하는 동사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개념을 동사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의 시제는 무엇이냐? 시간의 개념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어떤 시제를 좀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필기 바짝 잘 따라오시고요. 자, 우리 현재 시제는 항상 언제 쓰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쓰는가? 제가 화면이 조금 다른 색깔이랑 섞여 있어서 검은색으로 필기를 좀 할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현재의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자, 제가 물어보면은 좀 요일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보는 시점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목요일이다. 지금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현재의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현재의 상태. 예를 들어 저는 선생님이고요.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학생이 아니라 뭐 성인이 돼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이고요. 그랬을 때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습관. 자,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현재 습관이 되겠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아침에 맨날 8시에 잠이 깨.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 이게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일단 제가 그렇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런 나의 습관을 표현할 때, 누군가의 습관을 말할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령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것 자체도 습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과학적인 사실. 자, 우리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원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은 하나다. 그렇죠? 달은 하나다. 또는 뭐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관련된 얘기는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속담, 격언.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좀 사실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제를 씁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속담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시제란 무엇이냐 했을 때 현재 시제 하면 여러분 저절로 뭐가 나와야 되죠? 현재 사실, 상태, 습관, 과학적인 사실, 속담이나 격언에서는 현재를 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 시제보다 좀 단순해요. 자, 과거는 언제 쓰느냐?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역사적인 사실.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됐니?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쓸 겁니다. 자, 참고로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일 때 쓰고 우리 현재 시제도 약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인 경우는 am, are, is를 쓰죠. 자, 그다음 일반 동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동사 원형. 자, 또는 동사 원형에 뭘 붙일 수 있었죠? 우리 s나 경우에 따라서 es 그리고 ies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was, wer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주어가 단수일 경우는 was, 주어가 복수일 경우는 were. 자,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의 끝에 ed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불규칙 변화형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불규칙 변화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ed를 붙이지 않는 경우를 불규칙 변화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는 과연 언제 쓸까요? 당연히 미래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의 계획이나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래 시제를 쓸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정해진 일, 자, 이 부분은 제가 뺄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신 친구들은 죄송해요. 자,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이나 예측 같은 경우도 미래의 일을 갖다가 표현할 때 미래 시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이 좀 약간 뒤바뀌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be, going, to 동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고요. will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자신의 미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will 플러스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럼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be, going, to, be.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am, are, is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will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will 같은 경우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will be. 간단하죠? will be.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시제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문장 성분 분석들을 해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아니고 한 대략 10문장 정도만 샘플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홀수 번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 번호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해석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 성분 분석도 하면서 해석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You are my sunshine. 이 문장 같은 경우는 you 주어입니다. 당신은 are 이다. 자, 여기 are 뒤에 my sunshine 같은 경우는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y Sunshine이라고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누굴 설명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굴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햇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 자체는 주어가 뭐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어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보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존재합니까? are 이거는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단순 사실. 당신이 나의 햇빛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오세요. 3번. You will be my enemy from tomorrow.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당신은 똑같죠? 당신은 이 문장 진짜 쉬운 거예요. will be. 당신은 will be는 지금 미래입니다. my enemy. 나의 적. 자, 마찬가지로 지금 you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my enemy 같은 경우는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적일 겁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썼을까? 뒤에 보면은 from tomorrow라고 하는 부사적인 수식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from tomorrow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언제부터 내 적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내일부터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일 거야 라고 하는 비동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동사를 수식하면 전부 다 부사 취급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따라서 from tomorrow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100번대에서 200번대부터는 좀 문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로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지신다면은 지금 문장 성분 진짜 잘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부사라고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면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갖다 한 번에 문장 성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 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벗에다가 세모를 칠 줄 알아야 돼요. The hotel was comfortable, but it wasn't expensive. 자, 왜 제가 벗에다가 세모를 쳤냐면요.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The hotel. 그 호텔은 자, 어땠죠? 지금 과거 시점입니다. comfortable. 편안했다. 자, 이 편안한 것도 호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comfortable 이 부분은 보호가 돼야 돼요. 편안했다. 하지만 벗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이죠. 하지만 it wasn't expensive. 그것은 비싸지 않았다. 자, 접속사.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쳐주시고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절이라고 배웠죠. 그럼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절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죠. 접속사가 나오면 절이 두 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but은 접속사죠. 그러니까 it wasn't expensive. 그것은 마찬가지로 주어 wasn't. 똑같이 과거네요. 비싼 거는 그 호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it은 호텔을 지칭하는 겁니다. 호텔이 비싸지 않았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설명하니까 보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면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문장 성분의 기초입니다. 문장 성분의 기초랑 지금은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으로 오세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등장하죠. 이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문사라고 해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이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의문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검은색 체크된 부분 보이시죠? 얘들 전부 다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의문사는 어떤 의문문에 자주 쓰이는 어떤 그런 맨 앞에 나오는 어떤 물어보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의문사 몰랐던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who라고 하는 거는 누가라는 표현이고요.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표현이고요. whic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whose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들이 쓰이면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hen 같은 경우는 언제 의문사로 쓰였을 때예요. 이건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접속사로 when이 쓰이면 뭐뭐 할 때라고 합니다.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when은 의문사로 쓰이면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자, 이거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육하 원칙이랑 비슷하네. 그쵸? why 같은 경우는 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의문문들은 의문사가 쓰이고 있는 의문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7번으로 오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자, 여기서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같은 경우는 what이 우리 무엇이라고 해석이 됐었죠. 그쵸? 그런데 이건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자, 의문문은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은 의문문은 반드시 동사 다음에 주어 어순으로 나와야만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같은 경우는 what이 이 의문사가 무엇일까? 자, 주어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주어는 누구냐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그쵸? is가 동사죠. what이 무엇이죠?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무엇은요. 의문사이면서 문장 성분상으로는 주어인 과목, subject는 과목이란 뜻이 있어요. 주어인 과목을 설명하고 있는 보어로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했을 때 what이 의문사고 your favorite subject가 주어, is가 동사입니다. 자, 9번으로 오세요. 짧게 하느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이 불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도 그건 압니다만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there is랑 there are 이 구문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가 나와서 이 둘을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there is, there are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럼 there 같은 경우는 무슨 취급하냐면은 이 부사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부사 취급. 자, 한번 볼까요? There is a computer in my room. 문장 성분 분석을 하면은 is가 동사입니다. there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지 않고 부사 취급을 할게요. 그러면 주어는 is 뒤에 나오는 a computer. 얘가 주어가 돼요.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가 있다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뭐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어디에? 내 방에. 자, 내 방 안에라는 표현 자체는 내 방에라는 표현은 있다.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비동사 있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 부사적인 수식어구 취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지금까지.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도 우리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넘어왔죠. 여기 보면 there will be many students in the city.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here 같은 경우는 부사적인 수식어구 취급을 하고요. will be 있을 거야.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in the city 그 도시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도시에라는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죠? will be 있을 거야 라는 미래 시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will 조동사였죠. 미래 표현인데 will 뒤에는 동사 원형 쓴다.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 뭐야? be잖아. 그러니까 will be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We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in our free time. 여기서 we do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한다. 자, 그런데 이 do라고 하는 건 하다란 뜻이고 무엇을 하는지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 무엇에 해당되는 거. 자, 해석을 할 때는 we do, 우린 한다. 뭘? 그 뭘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목적어예요. A lot of different things. 이 부분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 나오는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 그러면 목적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진짜 목적어는 제가 빨간색 체크했던 things가 목적어죠. 우리는 것들을 한다. 그런데 a lot of different, 많은 다른이란 표현이, 이 많은 다른이란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것들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 명사를 꾸며주면은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배웠습니다. 자, AM은 형용사적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구가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we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통째로를 우리가 목적어 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a lot of different가 things를 꾸며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한다. 자, in our free time, 우리의 자유 시간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굴 꾸며줍니까? 언제 하냐?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적인 수식어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do는 현재예요. 아시겠죠? 자, 15번. We went to the movies 3 times last week. 자, 이제 슬슬 지겹습니다. 수업 듣다가 막 이렇게 졸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힘내세요. We went. 우리는 갔었다. went는 go의 과거입니다. 우린 갔었습니다. to the movies. 영화 보러.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화에 갔었다라는 건 영화 보러 갔었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보면 to the movies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보러 갔었다라는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는 아니에요. 근데 문장 성분상 to the movies는 영화에 갔었답니다. 누굴 꾸며줍니까? 동사를 꾸며주죠. 그럼 부사고요. 3 times, 3번. 자, 이건 3번이라는 표현 자체도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3번 갔었다. 동사 꾸며주고 있죠. last week, 언제? 지난 주에. 이것도 누굴 꾸며주고 있죠? went라는 갔었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부사가 아니라 to the movies 따로, 3 times 따로, last week 따로 이렇게 끊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last week라고 하는 건 지난주죠. 자, 이거는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 지금 보시면 고우의 과거형인 went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지금 17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거 last week가 아니라 next week라고 바꿔주세요. 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last week가 아니라 next week입니다. 자, 위에 거랑 똑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we will go to the movies. 똑같은 구조죠. 우리는 영화에 갔었습니다. 갈 겁니다. 갈 거다네. 3번 똑같죠? 위에랑 동사 꾸며주고 부사고. next week라는 거는 다음 주라는 미래 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래 시제의 근거가 next week, 다음 주라는 미래 시점으로 나오고 있네요. 미래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om doesn't study hard for the test. 자, 우리 Tom이라고 하는 주어 자체는 3인칭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Tom은 doesn't study가 동사 부분이죠. 공부하지 않는다. hard, 열심히. 자, 열심히라고 하는 건 부사입니다. 왜? 공부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for the test. 그 시험을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라는 표현 자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수식어구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 성분이랑 여러 가지 좀 따라오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전 다음 챕터에서도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